중독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의 치료에 대한 착각인데요. 도박 중독의 치료나 회복을 단순히 도박 충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도박 충동이 있을 때 이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치료고 회복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오늘은 반복되는 도박 행동이 작동하는 원리의 그 요인들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도박 행동이 발생하고 유지되는 데는 어떤 큰 흐름이 있거든요. 단순히 자신의 의지의 부족이나 절제력 부족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3요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먼저 요약하면 선행 요인은 도박 행동을 하기 쉬운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촉발 요인은 실제 도박을 하게 만드는 계기나 방아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요인은 도박을 반복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각각의 요인들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의 환경과 상태를 점검하면서요. 어떤 요인들이 나한테 작동하고 있는지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선행 요인은요. 도박 행동의 밑바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도박 문제의 토대가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도박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나 환경의 특성과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도박과 같이 중독성 높은 행위나 물질에 취약한 상태가 이미 조성되어져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혹은 생물학적으로 중독에 취약한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에서 중독이 유전과 상관관계가 높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상담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담자들의 부모님이나 친인척 중에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 있었다고 답변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또 성격과 기질이 도박이나 중독에 취약한 분들도 있어요. 가령 승부욕 강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의 분들 있잖아요. 또 충동성이 아주 높은 분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요, 도파민에 대한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또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심리적인 특성이나 어떤 심리적 상태의 영향이 큰데요. ADHD를 비롯해서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도 중독에 취약하다고 일부 알려져 있고요. 자존감이 낮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경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도박 문제에 취약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이 크죠. 갈등이 큰 가정 환경, 부모의 학대의 영향도 크고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낸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이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적절한 돌봄과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혹은 자라나면서 주변 환경에 도박에 대한 노출이 많았던 경우도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요인은요, 밑바탕 같은 것입니다. 중독에 약간 취약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상태에서 중독성 높은 물질이나 행위를 접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위험하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자기 자신에게 어떤 선행 요인이 있는지, 내가 이런 도박 중독 문제에 빠지게 된 어떤 배경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 또 다른 사람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봤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보시고요. 또 자라온 환경이나 가족들과의 관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병원이나 상담기관 이런 곳에서 뇌파 검사라든지 심리 검사를 받거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해보시거나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선행 요인에 이어서 이번에 두 번째 촉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촉발 요인은 도박을 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나 자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방아쇠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이전 영상 중에 도박 행동의 촉발 요인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도박이나 중독에 취약한
선행 요인이 조성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중독에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 중독성 강한 행위나 물질에 접촉하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촉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노 감정이나 막 불안, 우울 혹은 허무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사건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고요. 스트레스가 되는 직접적인 사건 혹은 트라우마틱한 경험들이 그런 촉발 요인으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지루하거나 따분하거나 심심할 때, 뭔가 자극이 없어서 결핍감을 느낄 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거나 좌절되는 경험을 했을 때도요, 어떤 보상 심리가 작동해서 도박을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촉발 요인으로 볼 수가 있죠. 주변에 도박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함께 도박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 도박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 돈이 화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이런 접촉과 소통이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도박 행동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아마 가장 선명한 촉발 요인은 돈과 관련된 것일 것 같아요. 도박으로 큰 돈을 따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돈이 필요한 상황이 직접적인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행 경비가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해야 할 때, 자동차를 사고 싶거나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 있을 때 그런 상황이 도박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빚독촉을 받는 것은 정말 강력한 촉발 요인이 되기도 하죠. 궁지에 몰렸는데 달리 빚 갚을 방법이 없으면 도박에 더욱 매달리게 됩니다. 촉발 요인은요, 처음으로 도박을 시작하는 그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도박을 하다가 중단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다시 재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박하고 싶은 나의 욕구,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직접적인 사건이나 경험, 상황, 이런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지 요인, 도박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 무엇일까 살펴볼 텐데요. 유지 요인은 도박을 끊지 못하게 만드는 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고요, 악화시키는 요인이다 라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과도한 도박 행동으로 혹은 중독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도박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요, 도박 중독에 빠진 뇌의 상태가 유지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뇌의 보상 시스템, 도파민의 분비와 반응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도박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지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독특한 인지적 왜곡이 있어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역시 중독으로 인한 뇌 상태의 변화, 이에 따른 영향이라고 할 수도 있죠. 통계적으로 자신의 도박에 대한 데이터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도박에 대해서 뭔가 계속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위험하고 이전에 내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도 결과는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돈을 도박을 통해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그런 것들도 이러한 인지 왜곡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도박빚도 강력한 유지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죠. 합리적인 채무 변제 계획이 없는 상태가 되면요, 계속해서 도박 행동을 강박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가족들이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법적인 책임을 대신 감당하는 등의 행동을 해주실 때 이런 것들도 도박 행동의 유지 요인이 되거든요. 가족들이 도박 중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학습하지 못하면 도박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 없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이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갖추지 못하면요, 결국엔 도박을 스트레스 해소 수단으로 삼기도 하거든요. 또 좋지 않은 생활 태도나 생활 습관의 영향도 매우 큽니다. 계속 거짓말을 하는 습관, 또 문제를 직면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미루거나 숨기는 태도, 이런 것들 역시 도박 행동을 지속하게 만드는 유지 요인이 됩니다. 또 비윤리적인 태도나 건전하지 못한 가치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저 자신의 결심만 믿고 도박 자극을 차단하지 않는 환경,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 또 돈을 직접 관리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 역시 다 도박 중독을 유지시키는 요인, 도박을 계속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지 요인은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증상이나 결과 혹은
확인된 위험 요인들을 방치할 때 혹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을 때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박 중독의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서로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흐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박 중독의 밑바탕이 되는 선행 요인이 있죠.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도박을 하게 되는, 직접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촉발 요인이 발생하는 거죠. 그때 강력한 충동과 도박 욕구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도박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촉발 요인들이 반복되고 또 유지 요인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상당히 오랫동안 도박의 악영향에 빠지게 되죠. 이러한 유지 요인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하면 도박 중독의 위험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촉발 요인을 접하게 됩니다. 충동이 올라오고 도박 행동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악순환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도박衝동이 있을 때 참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실패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도박 중독의 악순환이라는 이 메커니즘을 알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도박 중독의 악순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살펴봤는데요. 이런 요인들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이 악순환의 상태는 개선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요인 중에서요. 아무래도 선행 요인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가 깊고요. 또 뿌리도 깊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촉발 요인을 다루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일 겁니다. 하지만 촉발 요인이 아무리 해소되어도요, 이 유지 요인이 제거되지 않으면 촉발 요인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지 요인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요. 유지 요인은 내가 도박을 하게 되는 전반적인 환경이자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서요. 이에 대한 전면적인 변화 혹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인들이 제거할 수 있는 거라면 제거를 하고요. 또 차단할 수 있는 거라면 차단을 해야 됩니다. 원천적으로 제거나 차단이 되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를 해야 되겠죠. 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요소들도 있고요. 각성하고 훈련을 해야 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ADHD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런 치료를 병행해야 되겠죠. 또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에 문제 등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어떤 개선을 해야 되고 이에 따른 계획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중독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도박 중독의 치료에 대한 착각인데요. 도박 중독의 치료나 회복을 단순히 도박 충동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도박 충동이 있을 때 이것을 참아내는 것, 이것이 치료고 회복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도박 중독의 치료나 회복에 대한 관점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독의 치료나 회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충동을 참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오늘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도박 중독의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의 환경에 변화를 주고 어떤 것을 계획하고 또 계획한 것을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중독의 치료이자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담받으러 오셔서 저 도박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충동 안 생기게 해줄 수 없나요? 지금은 충동이 없는데 나중에 충동이 생길 때 그때 안 하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식의 요청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요청은 상담이나 치료에 대한 오해에서 나타난 요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상담으로는 이런 기대에 부합한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하는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도박 문제의 선행 요인, 촉발 요인, 유지 요인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러한 영향들을 차단하거나 제거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돕는 것이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 문제를 일으키고 지속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 가지로 분류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어떻게 다루어야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현재 자기의 상태를 잘 점검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혼자 힘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기 어렵다면 가까운 상담실이나 또 중독 전문 치료기관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권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